뜨거운 물에 가득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냄비 밖으로 점프해 탈출한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천천히 가열을 시작하면 긴장을 풀고 물이 천천히 따뜻해져 가는 것을 즐기던 개구리는 곧 끓는 물에 삼킬 것이다. 인간의 삶도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된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빛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다. 조금씩 저축을 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 하나를 먹든 초콜릿바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를 절약하든 $10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의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입니다. 그럼 책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당신 안에 현재 삶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언제든 폭발할 능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 안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이 말을 인용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젊은 시절 나는 그 무엇보다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공식을 알아내고자 했다. 그로부터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마침내 나는 알아냈다.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을.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삶은 매 순간 변화한다. 다만 수십 년 전에 청년 시절부터 장년에 이른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의 매 순간 끊임없이 힘겨운 상황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쉽고 빠른 길을 탐색하기보다는 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내가 나의 유일한 코치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조언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나면 천천히 답이 떠오른다. 그리고 늘 깨닫는다. 내가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당신에게는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은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탁월한 성과와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너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선물한 생각, 행동, 습관과 루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실행하면 당신 또한 위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너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가 되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유감없이 보여주어라. 이 책이 지혜로운 동행이 되어줄 것이다. 보도 셰퍼.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훈련한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강화되는 근육이 있다고 상상한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15분간 들여다보고 나서는 가장 평범한 스파게티를 주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결정에는 30초 이상 쓰지 않는다. 2.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나와 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이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3.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적으로 노트에 적는다. 5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5년 후 무슨 일을 하려는가? 5년 후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가? 그런 다음 기록한 답들을 방해하는 평소 행동이나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 적는다. 그러면 그것들과 이별할 방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4. 오래전부터 미루어온 어려운 결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미루었던 결정에 도움을 줄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그들의 조언과 경험을 공유할 방법을 모색해본다. 마지막으로 미뤄온 결정을 내려야 할 데드라인을 정해 노트에 정리한다. 두 번째 습관, 배우고 성장하라. 고대 인도의 창조 설화에 따르면 신은 가장 먼저 조개 하나를 만들었고 그 조개를 바다의 바닥에 놓아두었다. 조개는 그 고요한 심해에서 생동감 없는 삶을 살았다. 하루 종일 입을 열어 약간의 바닷물을 흘러 들어오게 한 다음 다시 입에 담는 것 외엔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 신은 독수리를 창조해 하늘을 날아 가장 높은 산의 정상까지 올라갈 자유를 주었다. 독수리는 마음만 먹으면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시 말해, 독수리는 날마다 먹잇감을 얻기 위해 투쟁해야만 했다. 독수리에게는 아무것도 거저 주어지지 않았다. 새끼가 있는 독수리는 충분한 먹이를 마련하기 위해 해가 져도 사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렀다. 마지막으로 신은 인간을 창조한 뒤 처음에게는 조개에게, 그 다음에게는 독수리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난 후 인간에게 두 개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지시했다. 삶을 확장하라. 우리는 이처럼 두 가지 삶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조개의 삶은 자신의 지평을 확장시킬 기회를 강구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과식 탓에 일찍 죽고 어떤 사람들은 과함으로 일찍 세상을 뜬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 빨리 늙어 죽는다. 독수리의 삶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이 험난한 길을 완주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위너들은 설명한다. 당신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독수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탐독가인 줄 아는가? 배우고, 생존하고, 번영하고 확장하는데 독서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삶이란 특별한 것이 없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더 많이 성장하는 삶, 그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다. 성장은 유전자 코드의 핵심이다. 살아있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바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한다. 바닷속의 산호를 떠올려보라. 산호가 성장과 변화를 멈추면 죽어있는 돌일 뿐이다. 따라서 성장은 생명의 원칙이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커지는 단순한 물리적 성장이 전부가 아니다. 목표를 향한 성장, 즉 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진화는 생존 능력을 키우기 위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한 성장이다. 아이들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새로운 것에 겁없는 호기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경험을 강렬하게 추구한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긴다. 몸을 사리지 않는다. 재미있고 신이 나기만 하면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쯤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만난 위너들은 모두 아이들처럼 뜨겁게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독서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독서는 요란하고 맹렬하고 활기에 넘친다. 마치 책을 통째로 씹어먹는 괴물 같다. 사람들과의 토론을 즐기고 그 누구보다 퀴즈를 좋아한다. 찾아낸 답이 오답일지 몰라 내놓기를 망설이는 행동 따위는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읽고 쓰고 내놓는다. 더 나은 답과 결론이 나타나면 과거의 답을 꺼리낌 없이 휴지통에 버린다. 위너들은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을 수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배움과 성장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입을 여다는 일을 평생을 보내는 조개는 변화가 어떤 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위너들은 다시 말한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면 삶은 공허해진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삶의 기쁨과 에너지를 앗아간다. 배움과 성장이 정지한 상태란 존재할 수 없다.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인류의 사회 시스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모두 성장 아니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그만 성장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모든 것은 취약해지기 시작한다. 위기 경영 대가인 에드워즈 데밍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탁월함이란 매우 높고 특별한 수준에 이르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생동감 넘치는 다이내믹한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탁월함이라고 부른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이를 거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나아가 배움과 성장은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다. 위너들은 말한다. 마약, 술, 담배, 도박에서 얻는 쾌락보다 100배는 더 짜릿한 희열을 꾸준히 배우고 성장할 때 얻을 수 있다. 다만 그 희열을 경험해본 사람이 아직까지 많지 않을 뿐이다. 이는 행복과 성공을 얻는 사람이 언제나 소수인 이유 또한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이 배움과 성장을 포기하는 것일까? 첫째, 자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을 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로 폄하시킨다. 하지만 영국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날, 그날부터 당신은 항상 같은 노래만 부르기 시작한다. 그렇다.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당신이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내일도 반복하기 때문이다. 둘째, 배움과 성장이 없어도
삶에 전혀 해롭지 않은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아서, 회사 일이 바빠서, 학력이 짧아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정형화된 행동 패턴에 고착시킨다. 위너들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은 낮은 수준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멀어질 것인가? 가까워질 것인가?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즉시 냄비 밖으로 점프해 탈출한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은 다음 천천히 가열하면 긴장을 풀고 물이 천천히 따뜻해져 가는 것을 즐기던 개구리는 곧 끓는 물에 삼킬 것이다. 인간의 삶도 개구리와 마찬가지다. 삶에서 많은 일은 천천히 전개된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6만 달러의 빚이 생겼다면 당신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기를 탈출할 공리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80센트, 내일 1달러 든 것 같은 식으로 빚이 조금씩 늘어간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다. 삶에서 모든 일은 합산으로 나타난다. 조금씩 빚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질 것이다. 조금씩 저축하면 어느 날 문득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루아침에 몸무게가 30kg이 불어나는 경우는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하루에 1kg씩 늘어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작은 변화들이 합산이 되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목표에 근접하게 만들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 중간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배움과 성장은 조금씩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우리가 오늘 사과 하나를 먹든 초콜릿바를 하나 먹든 좋은 책을 한 권 읽든 TV 드라마를 보든 10달러를 절약하든 10달러를 써버리든 간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이 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된다. 초콜릿, 드라마, 그리고 지출은 비만, 단편적인 사고, 빈곤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과일, 좋은 책, 그리고 절약은 건강, 지식,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진다. 삶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의 총합이다. 1%의 기적.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코치는 팻 라일리다. 1986년 그가 맡았던 LA 레이커스 팀의 선수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우울한 체념에 물들어 있었다. 팻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각자 1%만 기량을 끌어올리자. 1%는 코웃음이 나올 만큼 작은 수치처럼 보였다. 하지만 라일리는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계산을 보여줬다. 우리 팀의 12명이 농구의 5가지 요소에서 각각 1%씩 기량을 향상시키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무려 60%나 증가한다. 농구 같은 팀 경기에서 10%만 끌어올려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 라일리의 말에 선수들은 점점 자신감을 보였다. 1%는 달성 가능한 목표처럼 보였다. 마침내 팀은 어렵지 않게 우승을 거머쥐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농구 경기가 5명이 뛰는 팀 스포츠인 것처럼 인생에도 5개의 포지션이 존재한다. 건강, 인간관계, 재무상태, 감정상태, 그리고 직장 업무에서 1%만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결심을 해보라. 1년만 이를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의 체력과 실력은
정상권에 올라와 있을 것이다. 마법의 물약.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아스테릭스의 주인공 아스테릭스는 마시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마법 물량이 다 떨어지자 그 레시피를 찾기 위해 몸을 떠난다. 당신에게도 성공하려면 마법의 물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신에게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독서, 일기쓰기, 세미나 참석, 산책과 운동이다. 이 약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퀴즈 대회에서 현재 라운드의 정답을 맞춰야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배움과 성장만이 그 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는 사람, 영감을 주는 책, 실수를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고 동기를 보호해주는 세미나와 강연이 필요하다. 배움과 성장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이 지날 때마다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 아스테릭스처럼 마법의 물약을 찾아 몸을 떠날 필요가 없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마법의 물약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실천 연습. 첫 번째, 매달 나의 롤 모델이 추천하는 책을 최소한 2권 이상 읽는다. 종종 일주일에 2번 읽는 마법도 부려볼 것이다. 두 번째, 함께 모여 공부하는 커뮤니티를 관심 있게 찾아볼 것이다. 세 번째, 지금까지 써온 성공 일기 외에 2개의 일기를 추가한다. 그 중 하나는 깨달음 일기다. 나의 모든 실수 및 실수를 통해 얻은 교훈을 깨달음 일기에 기록한다. 그리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이디어 일기에 기록한다. 네 번째, 언젠가 꼭 만나볼 멘토 10명을 정해 리스트를 작성해둔 다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SNS 미디어 시대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우리는 슬픈 일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바보 같은 짓을 멈추고 삶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름다움을 누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견디지 못한 채 철저하게 무너지고 만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 없다. 피할 수 없지만 무너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부시와 바버라 부시 부부에게는 로빈이라는 딸이 있었다. 로빈은 3살이라는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부시 부부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우리 부부는 로빈이 웃고 뛰어다녔던 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로빈이 우리 곁을 떠난 걸 슬퍼하기보단 함께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로빈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을 겁니다. 로빈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고 밝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페 디엠. 하루하루 힘겹고 지칠 때는 다음의 질문을 떠올려 보라. 5년 후에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 무엇이 남아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다. 5년 후에도 여전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 일찌감치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5년 후에는 새로운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 그대로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는 그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그럴 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것들을 찾아야 한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할 것들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5년 후를 준비하는 지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인터뷰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은 마법 같은 순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을 행복과 평화로 가득 채웠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떠올리고 이에 대해 눈빛을 반짝거리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절망, 슬픔, 우울,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마법 같은 순간들에 먹이를 주어 키운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시간 관리의 함정. 우리는 지금 시간 관리라는 강박에 매몰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하루에 1시간은 그토록 아끼면서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은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 관리에 매달리는 사람은 잘못된 목표에 남보다 더 빨리 도달할 뿐이다. 그 결과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점점 더 뛰어나게 해낸다. 나아가 어느 순간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일종의 죄책감을 느낀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인다. 쉴 새 없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지루해야 한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가만히 앉아 생각을 풀어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확보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시간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데 시간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수첩에 해야 할 일과 스케줄이 빡빡하게 적혀 있어야 성공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가 도착한 날에도 고개를 저으며 또 다른 미래를 위해 달린다.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 그들은 예외 없이 깨닫는다. 인생은 끝없는 맹목적인 달리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뼈아픈 후회가 찾아오고 결국 그들은 누구보다 빨리 달렸지만 누구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탄식 속에서 눈을 감는다. 우리는 시간보다 시계를 찬양하고 나침반보다 시계바늘에 집착하며 살아간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다. 뼈아픈 후회와 뒤늦은 탄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지혜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그들은 분명 바쁘게 살아가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바쁘게 살면서 뜨거운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다. 위너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한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혼자 생각하는 순간을 즐기고 소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시간의 흐름을 알아챌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긴다. 여유를 가져야만 소중한 사람과 목표가 무엇인지 보인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오늘을 살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은 바로 이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유는 그들이 노력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는 바쁘게 노력하는 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반면에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여유를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언제나 승자가 된다.
예로부터 독일에는 이런 우화가 전해진다. 한 소녀가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에 홀로 있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걱정 끝에 소녀를 찾으러 길을 나섰다. 드디어 소녀를 찾았을 때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숲속 너른 공터 위에 서 있던 자신의 딸이 번개가 내리칠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너는 번개가 무섭지도 않니? 소녀가 답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신께서 제 사진을 찍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소녀의 여유를 배워야 한다. 천천히 걸으며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빈틈없이 살지 말고 빈틈을 만들면서 살아야 한다. 여유와 빈틈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노력에 앞서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용기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에만 열중하느라 자신의 삶 전체적인 방향과 관점을 전환할 생각과 여유와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연금술사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발딛고 있는 순간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번개가 내리치는 숲속의 소녀처럼 황금빛 순간으로 바꿀 줄 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당연한 일로 치부하고 만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기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위너들은 하루하루를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여기고 즐긴다. 위너들은 주변 사람들을 그 자체로 선물이자 기적이라 여기고 소중히 생각한다. 위너들은 삶의 토대를 이루는 소소한 것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살아감으로써 힘을 얻는다. 위너들은 감사할 줄 알며 좌절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행복해한다. 위너들은 오늘을 온전히 사용한다. 실천 연습. 첫 번째,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을 만나 마치 그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정성을 다해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알게 된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를,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두 번째, 교통체증으로 도로에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짜증과 화를 행복과 여유로 바꿔놓는 방법을 모색해보라. 그 방법을 찾으면 탁월한 연금술사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루에 5분의 틈을 내 감사 일기를 써보라.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을 3가지 정도 떠올릴 수 있으면 그 날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감사하라. 누구에게나 걱정은 존재한다. 위너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걱정하느라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위너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 키우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전부다. 감사할 일을 5가지 확보하라. 걱정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다. 감사다. 용기 있는 자만이 감사할 줄 안다. 용기 있는 자들은 감사할 일 5가지를 품고 다닌다. 그러면 걱정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소박한 것들이어도 전혀 상관없다.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읽을 수 있음에 충분히 감사한다. 오래된 자동차, 안락한 집,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언제든 감사할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견딜만해진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태산처럼 덮쳐온 걱정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층 가벼워진다. 왜 그럴까? 두려움이 걱정의 크기와 힘을 한껏 부풀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 감사하는 태도가 그 해법이다. 감사의 눈을 뜨면 삶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진다. 위너들의 10가지 조언. 걱정이 찾아오면, 불안이 엄습하면, 다음에 제시된 위너들의
10가지 조언을 차근차근 떠올려라. 1. 과거에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라. 기껏해야 5% 정도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난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하라. 2. 지금 당장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라. 생각나지 않으면 쥐어짜내라. 처음에는 어려워도 갈수록 감사할 대상을 찾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지금 곁에 있다는 생각에 삶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삶이 조금씩 변화할 것이다. 3. 미리 괴로워할 필요 없다. 하지만 미리 감사할 필요는 있다. 잊지 마라. 사람은 언제나 생각대로 살게 된다. 4.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들 중 하나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대상의 응원에 힘입어 당신은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마침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 5. 긍정적인 사람을 찾아가라. 언제든 대화를 나누면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라. 신부님도 좋고 학교 은사님도 좋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그리고 매일 그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하라. 6. 행동하라. 걱정에서 빨리 벗어나라. 무작정 밖으로 나와도 좋다. 신선한 공기 속을 산책하면 누구나 지혜로워진다. 7. 해낼 수 있을지 의심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해낼 수 있을까에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러면 해법을 찾아낼 것이다. 8.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나 연극, 소설, 다큐멘터리를 자주 접해라. 비록 그것이 허구일지라도 분명 당신은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9. 영감을 주는 음악을 틀어라. 그러면 빛이 어둠을 뒤덮어 버리듯 음악이 걱정을 뒤덮을 것이다. 10. 감사 일기를 반드시 써라. 성공 일기도 좋다. 이 2가지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믿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능력 좋고 좋은 사람에게는 걱정이 찾아가지 않는다. 실천 연습. 1. 걱정 습격을 받는 즉시 걱정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위너들의 10가지 조언을 읽는다. 2.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5가지 이상 종이에 적어본다. 만성적인 걱정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걱정을 어떻게 다룰지 결정한다. 내가 원할 때마다 나는 걱정을 감사로 뒤덮어버릴 수 있다. 3. 걱정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취한다. 걱정을 성공을 위한 유용한 추진력으로 인식한다. 약간의 걱정은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전에 아무런 걱정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는 그 걸음이 내게 한 사이즈 작다는 시그널이다. 4. 걱정을 지나치게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은 언제나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세계적인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 그가 쓴 7권의 책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대표작으로 꼽히는 보도 셰퍼의 돈,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보도 셰퍼의 성공 전략은 각각 750만 부, 3천만 부, 150만 부 이상의 판매 기록을 기록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세계 전역을 누리며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전파해온 그가 한국 독자들 앞에 다시 선보이는 이 책, 멘탈의 연금술의 메시지는 간명하지만 강렬하다. 목표와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도 셰퍼는 단호하게 답한다. 26살 신용 파산자였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은 바위처럼 단단하면서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해질 줄 아는 멘탈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뛰어난 실력과 엄청난 운, 타고난 재능도 유리 멘탈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멘탈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유리 멘탈을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로 바꾸는데 집중하라고 보도 셰퍼는 조언한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전 세계 내노라 하는 성공한 인물들과 깊이 교류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였다는 것을. 실력, 행운, 재능과 노력은 분명 우리를 일정한 성공으로 이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꿈과 목표는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룻밤 꿈에 불과해진다. 멘탈의 연금술사들은 시련을 견디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며 실패해서 배우고 끝까지 해내며 마침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성취를 손에 넣는다.